집사 게이트라는 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커질 것 같아요. 예, 뉴스타파가 꽤 장시간 보도를 해왔던 내용이고 지금 대부분의 매체에서 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예성이라는 사람을 일단 기억해 둬야 되는 거죠. 네. 뭐 어떤 언론에서 뭐 김모 씨 이렇게 나오는데 언론에 실명이 공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김예성 씨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뉴스에 등장했던 거는 최은순 씨의 장고 증명서 위조했던 맞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했던 것이고, 그래서 인연을 살펴봤더니 김건희 씨하고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과정에서 함께 학교를 다녔다. 그때 뭐 같이 조별 수업도 하고 숙제도 대신 해주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렌터카 업체 비마이카라는 회사 만들었고, 이 회사가 나중에 IMS라는 벤처기업이 되고, 이 벤처기업에 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카카오 모빌리티, HS 효성 등등의 대기업, 그리고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금융기관 등등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186억 원, 이렇게 큰 금액의 184억 원이네요. 투자금이 들어갔는데, 김예성이라는 인물은 이 투자가 들어오고 나서 코로나 겹치고 뭐 비즈니스 엉망되고 손해를 엄청나게 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자기 개인 지분 46억을 가지고 엑시트했다, 빠져나갔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 입장에서, 투자한 기업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비즈니스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들여다봤더니 그때마다 소위 말하는 그 민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분식회계 때문에 뭐 금감원의 수사를 앞두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오너 일가의 어떤 경영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효성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일이 있었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 1년쯤 지났을 때 네. 그 소위 말하는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의 기업에 돈을 이렇게 넣었다는 거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이게 보험성 투자죠. 최순실 씨가 했던 미르재단 비슷한 느낌이 나죠. 그렇죠? 여기도 이제 대통령 부부의 측근이니까 정체가 불분명한 회사에 왜 대기업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투자를 해주는가, 손해날 가능성도 높은데 그 회사들은 약점이 있고, 이게 이른바 무슨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들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특검에서 그래서 이 건을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김예성이라는 사람은 이미 4월에 나갔대요. 탄핵되고 직후에 해외 도피를 했다는 겁니다. 가족들과 당시에.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려고 영장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는 거예요. 기각했어요. 여기가 이제 딱 막히는 거지. 왜 이러는 겁니까, 법원? 그 사유를 봤더니요. 이제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는 16개 혐의가 기재가 돼 있고, 그리고 그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인지한 사건, 뭐 관련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법원 시각에선 이게 특검법에 따를 때 특검이 수사권을 가진 사건 맞아? 이 김예성 사건은? 이라고 본 거예요. 별건으로 봤네.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지. 그러면 너네가 이걸 어떻게 인지해서 수사했어? 지금 원래 16개 특정된 그 혐의 수사하다가 인지한 거야? 그게 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은, 아니 우리도 하는데 왜 근데 법원은 모르는 원래 연관성 있는 거는 하게끔 되어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특검은 연관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를 해서, 그리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시감이 되는 게 코바나 컨텐츠 똑같았어요. 막 후원을 엄청 받았어요. 대기업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 김예성이라는 사람이 코바나 콘텐츠 감사였어요. 그랬죠. 그때도 현안들이 있었어요. 그 후원했던 기업들. 근데 그때는 검찰이 좀 뭉갰고, 이 건은 더 뚜렷한 거예요. 김예성, 왜냐면 그 당시에 자본 잠식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청구하겠다는 게 특검의 지금 입장이고, 재청구하면 저는 나올 것 같고, 이게 인신 확보하는 과정도 아니잖아요. 압수수색 그렇습니다. 영장이잖아요. 이거는 일반 검찰도 거의 99%에 수렴해요, 발부율이. 그러니까 이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건 대부분 발부가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기각했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기시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직위원 2 되는 거 아니야? 법원에서 브레이크 걸고 법원에서 봐주는 거 아닌가? 그치. 이런 의심을 하거든요. 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이 건에서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본다.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법원 일각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특검은 다시 한번 청구하겠다는 거잖아요. 압수수색 영장. 이 재청구 이후의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만약에 그 해당 판사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내용, 나 그때 몰라서 김예성이랑 김건희랑 관련이 있는지 몰랐어 했다가 이제는 알겠지 뭐. 이렇게까지 떠들고 있는데. 그래서 더 많이 떠들어야 될 것 같아요. 관련성을 이제 인지하게 될 수도 있겠죠. 뉴스다이브 보겠지 뭐. 저는 보내죠.
사실 도이치모터스도 윤석열이 대통령 전에부터 있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 법률적인 문제 외에 정치적인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는 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 TF, 예. 조작 사건 TF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우리 검찰 개혁을 법률 제도적으로 함과 동시에 검찰의 과거사에 대해서 한번 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는 두 사람이 결혼한 그 당시부터 윤석열이 고위직에 있는 순간부터 다 있었다고 봅니다. 호마나 컨텐츠 문제도 그렇고요. 뭐 도이치모터스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검찰 개혁의 측면에서 검찰 내부에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검찰의 흑역사들은 있죠. 뭐 온 국민이 얼굴을 다 알고 있는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그렇죠. 심했죠. 가르마 얘기하면서. 예. 네. 그리고 그 뭐 외에도 그 전부터도 공안검사 시절부터 있었던 일들 다 정리하자면 이미 알려져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적어도 이 내란 사태 이후는 윤석열 검사가 뭐 최소한 중수과장 정도 됐을 때 네. 그때부터의 사건들 좀 다 뒤집어 봐야 됩니다. 의혹 이게 사건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른바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 잘못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법률 제도를 완비하면은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다. 네. 네. 결국은 인적 쇄신을 해야 됩니다. 인적 쇄신. 인적 쇄신을 하려면 과거사의 일들에 대해서 진상 규명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던 검사들, 그걸 무마해준 검사들 일일이 다 징벌하고 저는 옷벗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김건희 씨 일가, 그러니까 뭐 최은순 그 어머니부터 해서 뭐 오빠도 있고 이들 관련된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쏙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부분이 이 일가들의 뉴스를 보면 그 이권 개입돼 있거나 이권이 어떤 형태로든 뭐 차명의 형태로 쌓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지금 우리 다 알고 있는 뭐 양평 고속도로나 도이치 3부 뭐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것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인데 이 중에 세간에 점점 퍼지는 의혹 중에 하나가 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방송 중에 발언했던 내용인데요. 선라이즈 F&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 평택항 일대에서 중국에서 농산물 수입하고 뭐 이런 회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700억 규모의 펀딩 사기가 있었는데 이게 최은순, 김건희 모녀의 연루 의혹이 있다. 이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가 최은순 씨고 꾸준히 있었던 일인데 그 윤석열 정부 내내 이게 덮여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관련 피해자들이 이제서야 입을 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장성철 소장의 주장의 내용인데 이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있던 이야기예요. 여기에 또 다른 최씨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네. 전 정부의 네. 최씨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 때 정치가 뭐야? 패밀리 비즈니스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보면은 최은순 일가가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대릴 사이로 하나 사가지고 온 거예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온갖 잡다한 비리가 연루되는 사업들을 저지르면서 그걸 무마용으로 쓰지 않았나 옛날부터 뭐 그런 지금 의혹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가 어떤 그 비즈니스를 했다라고 보자면 그 비즈니스 과정에서의 위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다 큰 처벌 없이 오히려 뭉개지면서 그들이 큰 이익을 보는 이 패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만 그랬겠어요. 정말 수많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다 일을 해왔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심이 되는 권력 발악형 검사들이 이런 일을 일부지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게 검찰 내부를 과거사에 대해서 다 조사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사실 이거 보면요 수준 높은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 이명박 정부 때 소문으로 났던 뭐 바하마에다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 삼중으로 투자 이런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이게 단순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내부만 다 털어도 저는 다 나올 거라고 봐요. 그 이명박 정부 얘기하셨으니까 그 다스는 누구 겁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뉴스다이브 시간에 3부는 누구 겁니다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와 궁금한데요. 이게 3부 토건 주가 조작이 뭐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주가 조작 얘기만 있지만 그 전부터 역사를 들여다보면 중간중간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좀 취재 안 합니까? 관련해서 지금 한겨레 21에 우리 김환 기자가 깊이 취재를 하고 있어서 내일 저희가 모시고 3부는 누구 겁니까 한번 가려고 그래요. 요거 예고 잠시 해드리고 내일 우리 나오는 날이야? 예, 나오십니다. 예.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나와요, 자기도? 넌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자꾸 나올 필요 같이 하자. 둘이 이 셋이서 이 세 멤버로 이틀씩 하자.
아니 뭐 스케줄 조절이나 이런 건 방송 끝나고 좀 가면 안 돼요? 예. 내일 무슨 요일이? 지금 예. 4.5일째 하는데 쉬어야지. 예. 이런 얘기하니까 동접이 올라간다고? 사담을 나누는데 동접이 올라간다고? 예. 김건희 씨 그러면 소환 조사는 언제 될까? 그리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아플 예정이다. 아플 계획. 뭐 병원을 구입했다. 뭐 병원을 이미 다녀왔다더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제 김건희 씨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하고 있는 사람이 서정욱 변호사인데. 아, 그러니까요. 예. 진짜 아프다. 꾀병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흘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플 것 같아. 아니 나 같아도 아플 것 같아. 아픈 건 맞을 것 같아. 예, 뭐 안 근데 정욱이가 이야기하면 더 신뢰가 안 가지 왜? 그 말은 맞아. 서정욱이 얘기하면 뭔가 좀 믿을 수 없는데 그래도 아플 것 같기는 해요. 아프긴 근데 뭐 지금 소환 조사 혹은 그 이상 구속영장 청구 이런 등등에 피할 수는 없는 내용 아닐까요? 압박감이 엄청날 거고 그렇죠. 또 남편까지 배우자까지 구속이 됐으니까 심신으로는 완전히 그 얘기 좀 지금 해볼게요. 그럴 거예요. 예전에 그 조국 전 대표 때도 비슷했는데 부부가 동시에 이렇게 혐의가 있을 때 그러니까요. 예. 부부 둘에게 다 그러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뭐 관례상 그랬다면서요. 예. 근데 조국 전 장관 때 조국 전 대표 때는 부부가 다 예. 해당성이 있었고 그걸 진행했던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다 기소를 받았고 그다음에 재판 받았지만 구속은 따로따로 들어가 있었을 거야. 아마 그렇죠, 같이 그렇죠. 돼 있지 예, 않았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국은 나중에 그다음에 그 정경심 교수는 먼저 이랬었어. 그러니까 한 타임에 둘을 동시에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비교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우리 조선시대 용어로 하면 대역죄인이에요. 대역죄인을 그 뭐 부부라고 봐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부부의 혐의가 또 다르고. 부부의 혐의가 다른 게 저는 포인트라고 되는 게 조국 정경심 교수는 혐의가 되게 많이 겹쳤는데 똑같이 영장 청구를 한 거예요. 인신 확보를 하겠다면서. 그러니까 이거 무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혐의가 완전 달라요. 도이치모터스는 결혼하기 이전이고 그것만으로도 완전히 중죄이고.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예, 그러면 구속의 필요성이 각각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어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한번 제가 언급을 해본 겁니다. 본인의 생각이 어때요? 저는 지은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강하게. 본인이 먼저 딱 걸어 들어가 거기에. 아니 뭐 김건희 씨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지금 나왔던 죄목들이 전부 다 실세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한 20년 이상 나오죠. 굉장히 중형 나올 수밖에 없을 금액이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일단. 금액도 엄청나고 미국 같으면 뭐 1,000년. 미국 같으면 15,000년. 15,000년. 썸네일. 김건희 미국 같으면 15,000년. 너무 즉흥적인 말이었는데. 우리 장미 변호사 얼굴 크게 내가지고.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재발견하고 있어요. 너무 얌전하고 착하고 순둥인 줄만 알았더니. 근데 유독 엄청나게 유머를 잘하고. 유독 이 방송에서만 그럽니다. 그래요? 아니 그 홍사훈 방송 못 해봤지. 홍사훈이 더 자기보다 잘생겼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눈빛이 달라져. 나 이거 동의 못해. 내가 동의해봐. 왜냐면 홍사훈 기자 옆에만 쓰면요, 저 언니는 시키는 거 다 해요. 나 이거 동의 안 되는데.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못한다. 그런데 자 여러분 댓글창에 올려주세요. 홍사훈입니까 더 접니까? 잘생겼나? 한번 오늘 낮에 있었던 홍사훈 쇼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는요 홍사훈 쇼의 홍 기자의 얼굴이 잘생겼다는 거를 저 사람이 뚫어지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홍사훈 선배 좋아하는데 홍사훈 선배는 이게 그 뭡니까 팔이 너무 거칠거칠해. 팔도 만져봤어? 아니 옆에서 보면 그분 늘 이렇게 옷을 걷어놓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TMI야. 하고 다니서 아니 별로 중요한 사실이 전혀. 여기서 중요하게 내가 하고 싶던 말은 되게 저기 장희미 변호사가 이제 되게 착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유독 홍사원에 대해서는 약하더라. 그리고 홍사원이 시키니까 알았어요. 내가 국회의장한테 가서 전화 꼭 해가지고요. 이준석의 이거 제명 어떻게 되는지 꼭 물어볼게요. 언제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내가 안 하면 혼내줄게요.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혹시 그 귀에다 이렇게 볼펜 꽂는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또 우리 진행자님이 저한테 또 명령을 하달하시면 그것도 수행할 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명령을 오염됐어. 합니까? 이미 오염됐어. 저는 자 알겠습니다. 댓글창 지금 보니까 난리가 났죠. 생각보다 내 이름이 많이 안 나와. 홍사원 잘생겼다는 언어니까. 많이 몰랐다. 야 이거 좀 충격이네요. 이거 정말 이거 어떡하지? 아무튼 이 홍사훈 기자와는 따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